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2월 20일 시험 시작해 볼게요. Question 1. 첫 번째 파트의 1번 지문에서는 팟캐스트 방송 내용이었는데 podcast, popular films, popular films, film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발음 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films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fill 이라고 하신 다음에 입을 하고 닫으시면 돼요. 해보세요. film 이렇게 film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film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family background, movie career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네요. 2번은 회의 진행 내용이었어요. meeting, primary school, festival, potential policy potential 하고 policy 이거 두 개 다 PO로 시작이 되는데 potential 이 두 단어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potential은 potential 이고 policy는 조금 더 발음이 나죠. 그래서 똑같은 PO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달라야 된다. 요 점을 유의해서 발음하는 게 중요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Part 2, Question 3 사진 묘사에서는 outdoor market, 밖에 있는 시장 같은 그런 장소가 나왔는데 여자가 3명이었어요. 그러면 there are 3 women in the scene. 자, 오늘 시험에서 사람들 묘사로 쓸 수 있었던 그리고 다른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몇 개를 알려드리자면 shopping for 무엇을 사려고 쇼핑하고 있다 할 때 shopping for 무엇 밑줄 자리에 바뀌겠죠, 당연히. 네, 어떤 시험에서는 전자기기를 사려고 쇼핑하고 있고 어떤 사진에서는 자동차를 사려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시험에서는요. 시장에 있던 다른 물건은 뭐 거의 안 보이고 거의 다 호박, 약간 다른 색깔, 그리고 약간 다른 사이즈 이런 호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 shopping for pumpkins 이렇게 가실 수 있었겠고요. looking at 뭐 사려고 쇼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려고 쇼핑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looking at 무엇이라고 하시면 되고 또 아주 유용한 표현 standing. 시험에서는 사람이 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거 아닌가요? 누워 있는 시험 이런 거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standing. 근데 standing만 하거나 sitting만 하면 좀 너무 짧고 아쉬우니까 이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뭐에 가까이 혹은 뭐 앞에, 뭐 뒤에, 뭐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확률이 100%에 가까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standing near 뭐 하면 뭐 가까이 라는 뜻이고 standing in front of 뭐 하면 뭐 앞에 standing next to 뭐 하면 뭐 옆에 standing behind 뭐 하면 뭐 뒤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nding 대신에 sitting 이 들어갈 때도 있겠고요. 오늘 시험에서는 다 서 있었으니까 standing 해주시면 돼요. 진열대가 영어로 뭐 display stands 해주시면 되고 진열대가 한 개 나왔으면 a display stand, 여러 개 나왔으면 display stands 하시면 되는데 오늘 시험에는 아주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s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몇 개 보였는데 buildings, 나무들 trees 이런 사물들이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Part 3, 세 번째 파트는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나왔네요. 4번 시험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인터넷 사용을 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답변하시면 되죠. 2 or 3 hours a day. 하루에 2-3시간. 뭐 이 정도. 당연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는 겁니다. 뭐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냐. 뭐를 제일 많이 하냐. 에서 뭐를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온라인 쇼핑 이런 거 좋죠. 아니면 homework. 내 숙제를 하려고 시간을 대부분 보낸다. 5번 문제는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기기를 가장 많이 쓰니에요. 그리고 왜 그 기기를 사용을 합니까? 이런 두 개의 질문이 하나의 문항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은 my phone, 그죠? 폰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my laptop computer, my desktop computer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겠습니다. 왜 이거를 제일 많이 쓰냐? why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꼭 하나 붙여주셔야 되는데 my phone 같은 경우에는 it is convenient.
요 정도만 하셔도 되고 조금 더해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한 문장 더 하셔도 괜찮고 이런 추가 설명도 괜찮아요. 나는 랩탑 컴퓨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나는 핸드폰하고 데스크탑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답변도 만점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6번 문제에서는요. 둘 중에 무엇을 선호하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는 instant messaging.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징 서비스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통화해갖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이 둘 중에 뭘 선택했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말할 때 I can 무엇 혹은 I am able to 무엇 이런 식으로 시작해 주시면 간단한 문장이 몇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I can 무엇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I am able to 무엇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두 개가 같은 말인데 두 개의 이유를 얘기할 때 I can 이거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하시는 게 좋죠.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instant messaging 같은 경우는 check our previous conversations. I can 혹은 I am able to 라고 시작을 하시고 그 뒷부분에 check our previous conversations 라는 거는 우리의 예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게 instant messaging에서는 위에 대화를 체크하는 게 가능하죠. Attach big files or pictures. 파일이나 picture 같은 거를 첨부할 수가 있고 통화도 장점이 있는데 통화는 질문할 수 있는 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인스턴트 메시징으로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고 즉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 인스턴트 메시징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거나 잠깐 다른 업무를 봐야 될 때 그 대화가 잠깐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통화를 할 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얘가 갑자기 화장실을 혼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다 와서 나중에 답변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Part 4 정보 한번 보시고요. 식당 이름이 나와 있고 직원들 오리엔테이션 일정이네요. 날짜가 보입니다. 7번 문제에서는요. 일정 2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요새 첫 번째 스케줄 아닌 거 물어보는 질문이 7번 문제에 요새 좀 자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일정 2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듣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일정 2번이라는 것은 듣기에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가 듣기에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단어 자체도 길지 않았었고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일정 1번이 뭐였냐면 새로운 직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서류 작업하는 거 있죠. 그게 일정 1번이었어요. 그래서 서류 작업은 뭔가 정식 일정 같지가 않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정 1번 첫 번째 스케줄이 아침 식사라든지 아니면 개회사라든지 이렇게 이 오리엔테이션의 본론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첫 번째 일정일 때 그럴 때 첫 번째 일정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라든지 개회사라든지 이렇게 본론이 아닌 것 같을 때 8번 문제에서는 시간 1번에 나온 그 시간을 그대로 명시를 했어요. 내가 뭐 무슨 사정 때문에 그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대요. 이 오리엔테이션에 문제가 될까요? 근데 시간 1번이 동일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도착하면 그 시간에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저께 시험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어저께 시험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나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전에 끝난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오늘은 또 첫 번째 시간을 비슷한 방식으로 건드렸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요. 점심시간 보이시죠? 시간 6. 여섯 번째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후 일정을 다 얘기해줘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점심 후 일정 두 줄 보이시죠? 그거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Part 5가 오늘 제일 어려운 파트였네요. 신유형 시험이 나왔는데요. 공원에 쓰레기가 문제점이에요. 공원이 점점 지저분해진다. 이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파트 5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파트 5를 되게 쉽네 라고 생각하셨을 만한 사람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론이 길었죠.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공원의 쓰레기가 문제인데 이 쓰레기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한 개도 아니고 3개나 나왔어요. 3개나.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사람들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사인을 무시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사람들이 막 버린다. 두 번째 원인은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또 막 날라온대요. 세 번째 요소가 또 있었습니다. 동물들. 공원 안에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막 와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빼시고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특이한 시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 사람들이 막 버려. 2번, 막 날라와. 3번, 동물들이 꺼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늘릴 상황은 아니래요.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 no money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돈이 직원들을 더 고용할 만한 그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 하나 알려드리자면, look for volunteers.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해결책 괜찮겠고요. 이 시험이 되게 어려운 게 쓰레기통을 없애자. 쓰레기통을 없애자 하면 동물들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버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버릴 거고 바람은 계속 불 거고. 그쵸?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하나 댔을 때 1, 2, 3번 중에 이것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2개가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Look for volunteers. 네, 봉사자들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문장 영작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쓰레기통을 없애자. 그러면 다른 2개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쓰레기가 좀 줄지 않겠냐. 우선 이렇게 시작하자. 이런 답변도 당연히 만점 받을 수 있는 답변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버리는 거, 바람 불어서 날아오는 거, 동물들 이거를 한 번에 확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도 아이디어 공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Part 6 가볼게요. 함께 운동하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질문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함께 스포츠를 함께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함께 운동하는 거의 장점인 거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에 쓰일 수 있는 단어들 몇 개 말씀을 드리자면 teamwork, team spirit, cooperative spirit 이라는 건 다 팀워크 있잖아요. 협동심 이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함께 운동하는 것이요. 그리고 협동심 같은 것들이 좋아지면 work efficiency, productivity, 일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과 직결한다든지 이런 거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오늘 시험에 쓸 수 있었던 유용한 어휘들 몇 개 알려드릴게요. 시험의 난이도는 또 이것 때문에 이거 제 난이도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엄청 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는 이 난이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난이도를 7로 갈 건데요. 8로 갈까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파트 5 때문에 너무 안 나오는 시험이었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로 갈까 했는데 이렇게 6개 파트 중에서 한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고 난이도가 3개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플러스 다른 파트들이 좀 쉬운 측에 들어가는 파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해서 난이도 7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